오코노미야끼, 좋아하는 재료를 섞어서 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재료에 한계가 없습니다. 최고 월 매출 7천만원, 평균 월 매출 5천만원, 마진율은 70%. 두께를 어떻게 잡는지, 속을 바삭하게 익을 건지 질척하게 익을 건지에 따라서 조리차는 다 다른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200도의 철판에서 앞으로 5분, 뒤로 5분, 총 10분 굽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 먹을만 하네 라는 내적 기준이 있잖아요. 가격 저항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가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원가를 맞춰요. 식자재 원가율은 25% 잡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체험단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웨이팅 퍼포먼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플랫폼하고 라는 플랫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이분들이 체험단인지 고객인지 몰라요. 초창기 매장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제가 쓰는 냉장고, 냉동고는 우성입니다. 관리 생각하시면 직냉보다 간냉을 매우 권장드리고요. 간냉은 성에가 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오코노미야끼 전문점 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4년차 한태현입니다. 오코노미야끼 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1등이 없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시장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에게 오코노미야끼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신선한 아이템이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 아이템에 비해 포화도가 많이 낮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이 서울에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1인 창업 물론 가능합니다. 오코노미야끼 전문점으로 타이트하게 가시는 분들은 오코노미야끼 하나, 야끼소바 하나 이렇게도 판매하시니까요. 매장의 평수는 15평이고요. 보증금은 3,000, 월세는 280, 관리비 10,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인 익스테리어 비용은 4,000, 주방 설비 3,000 들었습니다. 기기는 2,000 정도 들었습니다. 총 창업 비용은 9,000 정도입니다. 최고 월 매출 7천만원, 최고 일 매출 410만원, 평균 월 매출 5천만원이었습니다. 초기 3개월 동안 매출은 11월 달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457만원, 12월 달 1963만원, 그리고 세 번째 달인 1월 달에 4031만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마진율은 70% 정도이고요. 수익률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월 1,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익분기 돌파 시점은 창업 8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중가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딱 봤을 때 이 정도 먹을만 하네 라는 내적 기준이 있잖아요. 가격 저항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그 가격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원가를 맞춰요. 그래서 16,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뉴가 싸다고 느끼진 않아요. 가심비가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심비를 택한 이유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높아지겠죠. 인건비를 높게 쓰려고 하면 그만큼 서비스 음식값이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심비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이드 메뉴들은 전부 1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주문하실 수 있게 가격을 세팅해놨습니다. 저희 매출 대비 식자재 원가율은 25%로 잡고 있습니다. 오코노미야끼 처음에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식자재는요, 양배추, 그리고 계란,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밀가루는 매장마다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중력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강력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징어, 새우 등이 들어갑니다. 가스보시도 많이 사용돼요. 각각의 재료들은 전부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를 통해서 전처리로 받기 때문에 직접 구매하지는 않고요. 제 거래처에서 직접 시장에 가서 대량 구매하셔서 손질해서 보내줍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푸디스트라는 삼자 물류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소스를 다 등록해놔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넣고 있습니다. 식자재 구매 비용 절감은 대량 구매를 하셔야 돼요. 결국엔 규모의 싸움이 되시면 식자재는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식자재는 보통 냉동으로 들어오는 식자재가 많고요. 육류도 그렇고 해산물. 그래서 냉장 해동 시켜서 다음날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발주 스케줄이 3일이고요. 3일 동안 적정한 온도에서 야채를 소분해서 보관하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자재 폐기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전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제품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한다면 식자재를 벌릴 일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로스를 이미 다 처리하고 오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로스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뉴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비주얼입니다. 일단 먹음직스러워 보일 것이냐, 사진 찍기 좋을 것이냐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조리 효율성입니다. 이게 하는 게 쉬울 것인가. 아무리 예뻐도 손이 많이 가면 좋은 메뉴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보는 건 재료의 중복성입니다. 있는 재료를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 메뉴만을 위한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비 창업자가 메뉴 개발하는 팁은 요즘 구글이랑 유튜브가 잘 돼 있어요. 외국 유튜버들이 올리는 레시피를 많이 보세요. 그 다음, 상상을 제한하지 마세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상상력을 마음껏 넣어도 됩니다. 또 처음부터 고객한테 완벽한 메뉴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압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샘플 메뉴를 만든 다음에 한 달 동안 메뉴를 팔아봅니다. 그러면서 고객들 피드백을 받고
받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고 더 완벽한 메뉴를 제공하는 편이에요. 메뉴를 일단 출시를 합니다. 고객들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냥 제공을 해드리면 고객들은 정확한 피드백을 안 주세요. 서비스니까. 근데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그때부터는 상품이잖아요. 상품에 대한 피드백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모아서 아, 메뉴가 이건 이렇게 문제구나,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편입니다. 두께를 어떻게 잡는지, 농도는 어떻게 잡을 건지, 속을 바삭하게 익힐 건지 질척하게 익힐 건지에 따라서 조리차는 다 다른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200도의 철판에서 앞으로 5분, 뒤로 5분, 총 10분 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속까지 다 익어요. 그리고 한 면을 너무 오래 익히면 색깔이 까맣게 탄 느낌으로 납니다. 일본에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걸 탄다고 느끼셔가지고 그 색이 나기 전까지만 익히는 편이에요. 밀가루 파우더는 후분업 신고된 공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국력분을 이용하고 있고, 카레가루, 후춧가루, 미원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늘가루, 설탕도 좀 들어가고요. 오코노미야끼의 비율은 재료를 좀 넉넉히 넣는 편입니다. 양배추 100g에 고기 40g씩, 오징어 25g, 새우 3마리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귤로 소스를 만들어요. 오코노미야끼 하면 다들 데리야끼 소스에 마요네즈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어딜 가도 그 맛이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느끼함을 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 나온 재료가 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면 은은한 귤향이 끝에 납니다. 귤로 만든 소스는 귤 마멀레이드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스타 소스, 케찹, 그리고 오코노미야끼 소스 등을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야끼소바는 3분 안에 촉촉하게 볶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 불에 빠르게 볶아내고 있어요. 제 방식은 면이 삶아지기 전에 이제 다른 재료들을 전부 철판에 익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면을 익히고요. 면마다 너무 달라서 정답은 없고요. 제가 쓰는 면 기준에서는 중화면 형태인데 1분 50초에서 2분 20초 사이로 삶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건져서 찬물에 전분기를 헹군 다음 달궈진 철판 위에 면을 넣고 소스를 빠르게 넣어서 볶아내는 방식이에요. 야끼소바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하면 사실 다 뻔합니다. 오징어, 새우, 소고기, 돼지고기인데 저희는 삼겹살과 소고기 양지 부위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가격 방어 때문에 그 부위를 쓰고 있어요. 야끼소바 소스도 직접 제작하고 있고요. 제 소스에는 생강향이 납니다. 보통 일본에 가면 야끼소바에 빨간색 생강을 주시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빨간색 생강을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저는 야끼소바의 활용점은 그 생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게 살짝 향만 주는 겁니다. 제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당근의 사장님 페이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구글, 마지막으로 캐치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추천하는 플랫폼은 필수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최적화하셔서 잘 꾸며 놓으셔야 되고요. 최대한 상세하게 넣으셔야 되고, 또 정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BI 잘 만드셔가지고 꼭 예쁘게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나중에 캐치테이블도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캐치테이블 제외하고는 전부 비용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캐치테이블은 아마 월 이용료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웨이팅을 많이 만드셔서 캐치테이블 회사에 제안을 하시면 한 달에 캐치테이블 웨이팅 기기를 몇 대 정도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또 해주시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3대까지는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했었어요.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건 네이버 리뷰였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검색을 하고 오시다 보니까 리뷰가 많으면 구매 전환율이 높아져요. 검색 광고는 직접 네이버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 제일 좋은 점은 제가 그 후킹 멘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를 만들어 보고 꾸준히 반응 체크하면서 더 좋은 광고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그것도 요즘은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 사실 꾸준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저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약 같은 거여서 즉각적인 매출 전환이 일어나지만 상위 노출을 멈추는 순간 순위가 쭉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번수익 그대로 마케팅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는 요즘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꾸준히 컨텐츠 찾아보시고 작은 거라도 영상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만드시고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인스타로 일반인 체험단 이벤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크게 반응 좋은 지원자들한테는 음식 무료 제공권, 그 아래에 있는 고객들한테는 메인 메뉴 하나, 사이드 메뉴 하나 제공권,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요. 블로그 체험단은 초창기에는 많이 부르셔야 돼요. 웨이팅 퍼포먼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 블로그 체험단 2곳을 이용했었습니다. 강남 맛집이라는 플랫폼하고 슈퍼멤버스라는 플랫폼. 강남 맛집은 고객의 질은 좋지 않아요. 네, 모든 플랫폼 중에 제일 많은 체험단을 모집할 수 있는 게 강남 맛집입니다. 슈퍼멤버스는 지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플랫폼이어서 매출이 좀 좋은 지수의 블로거들이 와요. 두 채널 한꺼번에 이용했었습니다.
강남 맛집과 첫 멤버스 쓰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일반 고객들은 이분들이 체험단인지 고객인지 몰라요. 초창기 매장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오코노미야끼는 단골보다는 신규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김치찌개처럼 매일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 재방문 사이클이 좀 긴 편이고요. 저는 그 대안으로 쿠폰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쿠폰은 재방문을 좀 다르게 봤어요. 그 고객이 재방문이 내일 당장 하기 어렵다면 그 고객의 지인분이 방문하면 그것도 재방문이다 라는 접근으로 7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예쁜 메모지처럼 만든 리플렛에 성함을 적어드려요. 선물할 수 있게 쿠폰을. 그 쿠폰을 지인한테 선물하면 지인이 와서 이용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VIP 멤버십 카드는 이런 식으로 초대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멤버십입니다. 진짜 저희 찐 단골, 저희 팬을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남들하고 좀 다른 특별한 느낌을 들여서 저희 팬층을 탄탄히 콘크리트층을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 신일 철판 제품인데요. 저는 전기, 가스 둘 다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산품도 충분히 있을 텐데 매장 디자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제작하셔야 할 거예요. 전기 그릴들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두꺼운 두께의 오코노미야끼 같은 걸 구울 때 유용하고요. 타지 않고 속까지 균일하게 익게 됩니다. 가스 그릴들은 불이 한 번에 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끼소바처럼 빠르게 볶아야 되는 음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쓰는 냉장고, 냉동고는 우성입니다. 관리 생각하시면 직냉보다 간냉을 매우 권장드리고요. 직냉은 안에 성에가 낍니다. 성에 제거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간냉은 성에가 끼지 않아요. 황학도 중고시장 가시는 건데요. 중고라고 중고값은 아니어서 진짜 아끼고 싶으시면 안타깝지만 폐업하는 매장들이 당연히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당근이 황학동보다 싸요. 직접 가셔가지고 직구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증명이다. 결국 저희는 창업시장에 뛰어들었고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맞다는 걸. 네, 그래서 저한테 창업은 증명입니다. 창업 다 응원합니다. 근데 너무 멋있는 것만 생각하시고 창업에 도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고되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우는 날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도전하신다면 응원하겠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